네, 정론 일침입니다. 자유우파는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라 몇몇 정치공학하는 정치꾼들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드라마를 쓴다. 자유일보의 서민 교수의 칼럼이 실렸는데 이재명이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경남 창녕에 가서, 홍준표 고향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이게 사실은 이재명의 말이 아닙니다. 김영삼의 말이에요. 이게 뭐 정치판에서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죠. 손님 실수로 이기는 거다. 우리가 그냥 실수만 안 하고 잘 버티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헛발질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제 10일 날 창녕에서 했으니까 그 10일이라고 하는 시점이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심야 쿠데타가 진행되면서 이제 곧 이재명, 김문수는 후보에서 떨어지고 한덕수가 새로 올라오고 뭐 막 이런 드라마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딱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 달콤한 기대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김문수가 기적적으로 부활했죠. 다시 벌떡 일어섰어요. 예.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전장, 우리 자유우파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저 이재명 개딸들은 야 저쪽 가만히 놔둬라. 저쪽 넘어지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 라고 기대 갖고 있다가 정말 감나무이 돼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가 닭 줬던 개꼴이 돼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정리하면서 서민 교수가 이 좌파가 우리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비결이 세 가지가 있다고 썼어요. 첫째는 좌파가 잔인하다. 상대가 위기에 몰렸을 때 우파는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러고 방심하고 중단하는데 좌파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납게 물어뜯는다. 좌파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우파는 국민 눈치 본답시고 두 번이나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짓을 했지만 좌파는 지그들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흙탕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다. 셋째, 좌파는 분열하지 않는다. 박원순이가 성추행으로 스스로 극단 선택했을 때 좌파들이 다 그를 추모하지 않았냐. 윤미향이 때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우파는 약간의 내부 의견 차이로도 분열하고 분열한다. 우파는 점잖을 빼느라고 개싸움 안 했지만 그러나 그건 좌파하고 싸울 때 안 하는 것이지 지그들끼리는 개싸움보다 더한 싸움을 맨날 한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서민이라는 사람은 기생충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을 기생충보다도 못한 것들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기생충을 너무 사랑하는 서민이라 이 기생충 같은 저 종북 주사파들의 속성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민 교수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서민 교수의 좌파에 대한 분석은 아주 정확한데 서민 교수가 뼛속까지 우파가 아니라 가지고 자유우파의 이 진심, 자유우파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쌍권이 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탄핵했듯이 윤석열 탄핵했듯이 다시 김문수를 끌어내리려고 해도 그걸 지켜내는 것, 그걸 버텨내는 것,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 힘, 이건 모르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도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세웠어요. 그거 자유우파 국민의 힘입니다. 정치꾼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에 더 강력한 윤어게인이 외쳐지고 지지율이 50%를 넘었어요. 이게 자유우파 국민의 힘이에요. 쌍권의 또 60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쿠데타로 완전히 김문수 끝장날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김문수를 부활시킨 게 바로 자유우파 국민의 힘입니다. 예, 이 자유우파 국민이 드라마를 직접 쓰는 거죠. 정치꾼이 아니고 직업적인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이 직접 쓰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해요. 그만큼 감동이 크다. 예, 이 점을 서민 교수가 좀 더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개딸과 한딸과 족벌 언론은 한편이다. 오늘 말이죠. 쿠데타, 심야 쿠데타가 진압이 되고 김문수가 부활했어요. 바로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뭐라고 썼냐. 부활에 대해서 쓴 게 아니고 실패한 이 심야 쿠데타 막장 드라마를 비난하는 사설을 썼어요. 아니 이미 다 과거가 된 이걸 가지고 사설에다가 이러고도 무슨 낯으로 국민에게 펴달라고 하냐 라고 사설을 썼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이게 김문수 캠프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시즌 1이 어제로 끝났다. 이제 시즌 2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시즌 1 온갖 막장 패륜 드라마가 나타났지만 끝내 김문수의 부활로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이제 그 부활한 김문수가 이재명을 압도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시즌2가 시작됐다. 그러면 마땅히 이 시즌2에 주목을 해야지 해피엔딩으로 끝난 시즌1의 막장에 주목을 해서 사설을 써요? 그래 족벌 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사설 한동훈 한모시기 이자가 이 심야 쿠데타를 친윤 쿠데타였다는 거예요. 아니 쌍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한모시기 이상으로 쌍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던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쌍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쿠데타를 해요? 아직도 윤석열 부부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게 한모식이라는 자가 어제 오늘 떠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친윤 세력 퇴출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족벌 언론만의 주장도 아니고 한모식이만의 주장도 아니에요. 이게 개딸들의 주장이에요. 김문수가 윤석열 아바타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김문수를 심야 쿠데타로 제거하던 그 막장 드라마가 한참 진행되던 그때는 한덕수가 될 것 같으니까 한덕수가 윤석열 아바타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한덕수가 쓰러지고 김문수가 부활하자 잽싸게 김문수가 다시 윤석열 아바타라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가 이 친윤 쿠데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김문수 후보에게 대통령과의 결별을 선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개딸과 한딸과 족벌론이 똑같이 한 몸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세, 이제 김민석인지 이자는 김문수, 윤석열 당적 박탈, 재구속 여부에 답해야 한다. 정광훈 목사와 극우 빅텐트 결성하고 통합신당 만들 거냐. 뭐 택도 아닌 소리를 시비를 걸고 나섰는데 제가 앞으로는 이런 김민석인지 민세인지 이런 자들의 논평은 제가 논평도 안 할 거고 소개도 안 할 거예요. 왜? 대선 국면에서는 후보 아니면 뉴스 가치가 없어요. 후보도 아닌 것이 무슨 자꾸 입 달렸다고 떠들어도 되냐 말이야.
개딸과 한딸과 족벌 언론이 한편으로 김문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 이 대립구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대처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낮은 곳에서 뜨겁게. 사실 저것들이, 쌍권 저것들이,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 60여 명이 심야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문수를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전에 마땅히 준비했어야 될 선거운동 용품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용품이라는 게 별겁니까? 유세차, 유세지원차에 국민의힘 후보 2번 김문수 이름하고 사진 박는 거죠.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후보가 될지 몰라서. 아니, 폐기 처분할 때는 하더라도 정 그렇다면 돈 좀 더 들여서라도 국민의힘 후보 2번 김문수 사진, 국민의힘 후보 2번 한덕수 사진 2개는 준비를 했어야지. 이것들이 누가 될지 모른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저 이재명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뭐 그런 유세차, 유세 지원차들이 후보 이름 달고 사진 달고 막 돌아다니는데, 우리 쪽은 이름도 사진도 없이 그냥 국민의힘 후보 2번 요것만 달아가지고서 지금 돌아다니게 생겼어요. 물론 요 2, 3일 안에 어떻게든 이게 빨리 보완은 될 겁니다. 이게 이 쌍권과 국민의힘 이 지도부가 얼마나 김문수 죽이기에 매달렸었는지를 아주 제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의 정치적 책임은 쌍권이 있죠. 실무적 책임은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양수 이자가 그야말로 간신 배신배예요. 뭐 그렇지만 사실 김문수에게 무슨 사진이 필요하고 이름이 필요합니까? 예, 김문수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된 대선 운동, 예, 새벽 5시부터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에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쯤은 모르겠어요. 대전 현충원을 간 건지 아니면 오후에 갈 예정인지 모르겠고요. 대중현충원을 찾아서 인사하고, 이미 저 국립현충원, 동작동 현충원은 찾아갔으니까 대전현충원을 찾고, 그리고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가락시장을 찾은 김문수, 선거운동 전략은 낮은 곳에서 뜨겁게. 저는 이거 아주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김문수의 살아온 일생을 딱 집약해서 잘 표현하고 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온 사람이죠. 대통령이 돼서도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뜨겁게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주 멋진 슬로건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보 행보가 잘 짜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어게는 김문수다. 지난 넉 달여의 탄핵 저지 투쟁에서 결집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비록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윤어게인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어게인이 구체적으로 뭐냐를 둘러싸고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어요. 다수는 이것은 윤석열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신을 계승할 사람을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다시 출마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분들도 계세요. 뭐 이제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이제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등록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 흐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어떤 입장을 그동안 표명하셨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것이 윤어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윤석열 정신을 계승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윤어겐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목하는 사람을 지지하겠다는 윤어겐이나 저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런 거를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이런 윤어게인 내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하나로 딱 정리해서 김문수 지지가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와 법치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책임한 선동과 무질서의 국가의 명운을 내어줄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 한독수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입니다. 저는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지만 당에 늘 감사했습니다.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뜻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록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차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해 주십시오. 지난 겨울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다시 외쳐 주십시오.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무너진 곳에서 경제도 미래도 없습니다. 체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성이 됩니다.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2030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살아갈 자랑스러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함께 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김문수를 지지하고 당선시키자는 겁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점, 김문수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 등록된 그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우파 국민들, 윤핵관을 외치는 국민들한테 낸 메시지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자유우파 세력이 다 함께 똘똘 뭉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대통령에 당선시켜야 한다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후보에게 나를 밟고서라도 가라 고 했던 그 심정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대로 지난 넉 달여 동안 그 오목한 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함께 투쟁하면서 왔던 윤어게인 자유우파 주력이 이제 김문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윤어게인은 김문수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이재명 전략. 어제 민주당이 이제 각 그 지역구별로 대선 출범식이라고 하는 거를 쫙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를 모으고 있는데, 경기도 평택 병 지역의 대선 출범식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인데 평택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평택병 지역위원회가 대선 출범식을 열었어요. 그런데 출범식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혼잣말처럼 했어요. 뭐라 그랬냐? 아이고, 저 이재명이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그리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출범식에 왔던 이재명 지지자 개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한테, 지나가는 시민한테 폭력을 휘둘렀어요. 막 습격받듯이 이 폭력을 당한 이 시민은, 아니 내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있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얼굴로 손이 날라오면서 폭행을 당했다. 신호등을 기다리던 시민들도 야, 이렇게 사람을 폭행하면 어떡하냐고. 현장에 경찰이 없어서 시민들이 이 두 사람을 떼놨다고 합니다. 이 폭행을 당한 시민 A씨는 폭행을 한 B라는 자한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멀어져 갔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첫날 개딸들을 종북주사파 이재명 똘마니들의 민낯을 잘 보여준 그런 폭행 사태였습니다. 이재명이 이자가 뭐 방탄복을 입고 뭐 출정식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탄복 위에다가 양복 점퍼를 끼워 입으려니까 혼자서 입고 복구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옆에서 뭐 옷을 벗겨주니 입혀주니 뭐 그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게 호들갑을 넘어서 이게 노이즈 마케팅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좀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참네. 어떻게 이재명이 하는 짓은 다 이러냐. 이재명이 전담 경호팀, 경찰 말고요, 한 30여 명이 연설 내내 이재명이 옆을 지켰다 그러고, 건물 주변 건물 옥상에는 경찰이 경계도 섰다 그럽니다. 하여튼 이것들이 어디서 영화는 많이 봤어. 테러 관련 제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조승래 대변인은 러시아제 소총이 반입됐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가 들어. 이 자들이 신빙성 있는 제보 그러면 다 꽝이었다는 거 다 아시죠? 또 비상계엄에 가담한 특정 세력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전언도 들린다. 전언, 누가 전해줬다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것들이 마치 이재명이한테 무슨 테러라도 가할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쇼를 하면서 방탄복 입고 다니고, 뭐 30여 명의 경호팀을 가동하고, 뭐 경찰한테 경호 신변 안전을 요청하고, 이것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가 하면 이 개딸들은 잼가드를 자임했대요. 잼가드, 이게 뭘까 했더니, 가드는 이제 그 가드, 막는다는 뜻이고, 잼은 뭐냐면 이재명을 잼이라고 부르나 봐요 이것들이 이제. 그래서 잼가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근접해서 누가 이재명이한테 오면은 몸으로 맞겠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진짜 코미디가 나옵니다. 저격 방비용 풍선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답니다. 풍선을 여러 개 띄워놓으면 뭐 빛이 반짝반짝해서 누군가가 멀리서 소총으로 이재명이 쏠 때 그게 방해를 준다 이런 뜻 같아요. 또 방탄용 유리나 연설 때 천막등을 설치해야 된다, 유세 장소에. 자, 그러면서 이것들이 기적적으로 부활한 김문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윤석열 아바타, 정광훈 아바타, 이게 정말 신물나도록 그동안 들어온 김문수에 대한 공격인데, 그 공격을 다시 시작했어요. 내란 카르텔 세력이다. 그래서 지금 TV 토론이 당장 이번 주 일요일 날 있는데, 후보가 3사람이 토론한답니다.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근데 이것들이 이준석이는 아예 개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전략본부가 제작 배포한 선거 유세 메시지 참고 자료가 있는데 25페이지 분량이에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는 정당 간 대결이 아니라 내란 종식이냐 내란 연장이냐 선거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자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체제전쟁이라고 성격 규정하고 있죠. 저것들은 내란이냐 내란 종식이냐 이거 가지고서 지금 선거구도를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겠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황이다, 극우선동을 계속하고 있다, 김문수가 그 윤석열, 상황 윤석열의 후계자다, 적통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김문수는 전광훈이 키우고 윤석열이 지지한 후보다. 김문수는 극우 사상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다. 김문수를 뽑는 것은 전광훈을 뽑는 것이다. 자, 김문수가 노동운동을 했던 것이 1970년대 초입니다. 나이도 김문수가 전광훈 목사보다 더 많아요. 전광훈이 김문수를 어떻게 키워요? 그러면서 김문수에 대한 직접 공격도 하는데, 미래 비전도 없고 국정 철학도 없는 빵점 후보다. 김문수는 준비된 비전이나 실질적 대안이 없다. 실력도 부족하고 공감 능력도 없고 사고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갑질, 막말 갑질의 아이콘 김문수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이걸 빼고 얘기하면 이게 딱 이재명이 얘기하는 거지. 미래 비전이 있나, 국정 철학이 있나, 준비된 비전, 실질적 대안 없이 그냥 나눠주겠다고만 하고 있고, 실력 부족해, 공감 능력 부족해, 사고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리스크 자체야. 막말 갑질의 아이콘 이재명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그냥 이름만 바꾸면 딱 이재명이야. 그러면서 이준석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한다. 건드려서 키워줄 거 없다 이거죠. 이재명 전략 새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빤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습 공격을 받거나 뭔가 신박한 무슨 이 아이디어로 공격을 해 들어오면 대응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은데 너무나 빤한 메뉴, 벌써 수개월 동안 봐왔던 메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지금 공격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등록고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매일신문이 한길리서치 조사를 보도했는데요. 한길리서치가 글로벌 이코노믹 의뢰로 11일 오후, 그러니까 김문수가 기적적으로 부활한 그날 오후 7시부터 9시,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시간으로 따지면 총 6시간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의 부활 소식을 다들 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의 드라마가 얼마나 드라마틱했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49, 김문수가 38이 나왔어요. 이준석이는 5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한 이 폭발력과 저력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2, 국민의힘은 36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원래 대선 때는 후보가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더불어민주당의 42보다 높은 49가 나왔으니까 저쪽은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김문수 38, 국민의힘이 36이에요. 국민의힘의 36보다도 김문수의 38이 어쨌든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궤도를 제대로 찾아가는 중이라 이런 뜻입니다. 특히 이 김문수의 38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51, 국민의힘으로 정권 유지가 38 나왔는데 이 38이 그대로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38이니까. 그래서 이 김문수는 후보로서는 자유파 국민들과 거의 일체화되어 있고, 그리고 당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첫 번째 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시점이 김문수가 기적적으로 부활한 것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 기적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막장 드라마와 부활 드라마가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과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조사에서 이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여론조사다. 저는 단언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의 조사는 김문수가 이재명을 앞지르는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건 어제 서문시장에서 이거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끼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재명이가 뭐 50여 개의 소도시를 뭐 돌고 돌았다고 하는데 그거 다 헛짓이에요. 바람은 지지층에서부터 먼저 불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했지만 김문수는 어제 오늘 영남권을 돌고 있습니다. 거기서 뜨거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수도권으로 갖고 올라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김문수의 행보의 수순 같은 것들도 비교적 조율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한번 기대하시죠. 예,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는 골든크로스가 기대된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논란이 많은 그 개헌과 관련된 김문수의 사과,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는 서문시장에서 있었던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모든 언론이 이것을 비상계엄 관련 첫 번째 사과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만 딱 들으면 아니 김문수가 계엄을 사과했단 말이야? 이렇게 되죠. 2004년 12월 7일입니다. 작년 12월 7일이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동했고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대국민 담화죠. 저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약 2시간 후 12월 4일 1시경에 새벽 1시경에 국회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라고 설명한 다음에 이 비상계엄은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국가가 곧 망할 것 같은 누란의 위기에 처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입니다. 자, 여기서 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습니다. 뭐라고 사과했냐? 절박하면서 비롯된 비상계엄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김문수가 어제 서문시장에서 한 인터뷰를 다시 보겠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7일 대국민 담화와 어제 김문수 후보의 서문시장에서의 인터뷰가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잘못했다, 대통령을 배신했다, 그거야말로 분열을 어떤 형태로든 자유우파를 분열시키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를 반목하고 갈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종북주사파들 그리고 우리 내에 있는 배신자들의 책동입니다. 워딩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5달 전에 했던 그 비상계엄 관련 사과,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한 죄송함을 표현한 그 사과와 어제 김문수 후보가 계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사과한다고 하는 이 사과가 뭐가 다른 겁니까? 저는 김문수의 계엄 사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위에 딱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런 입장 표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과 관련된 김문수 후보의 발언으로 윤석열을 지지했던 분들이 실망했다. 나 김문수 지지 처리하겠다. 이거야말로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후보는 똑같은 기조 위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게 김문수의 진심이에요. 유리하면 껴안고 불리하면 갖다 버리는 이런 기회주의자들과 전혀 다른 김문수의 진심이 이 계엄 관련 발언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 소모적인 논란이나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분열주의자들의 내부 분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금 좌파들이 말이죠. 아까 제가 좌파들 뻔한 하나 새로울 것 없는 뻔한 전략 들고 나오고 있다.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서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 아바타라고 공격하고 정광훈 아바타라고 공격하고 너무나 뻔한 상투적인 공격 아닙니까? 자, 문제는 이 공격이 우리 내부의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 분열주의자들의 호응을 받게 되면 우리 자유파가 그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저것들이 상투적으로 그 공격 그동안 수개월 동안 해왔듯이 앞으로도 20일 동안 계속 공격할 텐데 이 공격에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저 좌파들의 공격에 호응을 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탈당시켜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주장이 난무하는 순간 좌파의 그 상투적인 술책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자유파 진영 안에 국민의힘 안에 배신자,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들, 분열주의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한동훈이가 여전히 있고 한동훈 똘마니들이 여전히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는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고 있어요. 계엄 사과해라, 탄핵 반대 사과해라, 대통령 출당시켜라, 쫓아내라. 실체도 없는 중도층이니 실체도 없는 무슨 저 부동층이니 실체도 없는 호남편이 얘기해 가면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은 자기들이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받고 싶어 하니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이는 12월 3일, 12월 4일 그 새벽에 이재명이보다도 더 이재명 했잖아요. 그걸 자유파 국민들로부터 절대 용납받고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경선에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는 그게 지가 옳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똘마니들을 시켜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밖에서 좌파들이 그 공격을 할 때 안에서 이 내부 분탕자 배신자들이 호응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직후부터 겪게 됐던 안팎의 내홍 사태를 이번에 김문수에게도 똑같이 만들어 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들 정말 화나시죠? 막 부글부글 끓으시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 내부의 분열주의자, 분탕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 이런 자들과 전면으로 투쟁을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종북주사파들, 개딸들이 노리는 겁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이미 장악했고 당을 사실상 장악했기 때문에 한동훈이와 그 똘마니들, 배신주의자들, 분열주의자들을 척결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것들이 뭐 버티겠지만 그냥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주적이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이 되고 그 쓰레기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좌파들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부활을 터뜨리게 하면서 자유파 진영 안에서도 야 이재명이 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선 한동훈이가 그 쓰레기들을 쓸어내야지 라고 하는 여론을 자꾸 부추기고 있어요. 이 분열주의자, 분탕주의자들은 건드리면 커지는 거예요. 건드리면. 개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역겹지만 개 무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것들한테 하나하나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 커져요. 그래서 주적인 이재명이는 사라지고 한동훈이와 그 쓰레기들하고 싸우는 꼴이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피해야 됩니다. 이거를 피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출당시켜서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자유파의 공멸입니다. 그거는 김문수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와해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김문수가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까지. 윤어게인의 강력한 힘, 광장에 우리 자유파의 강력한 지지가 없이 어떻게 김문수가, 오늘의 김문수가 있을 수 있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광장의 자유파 세력의 자존심을 살려가면서 끊임없이 좌파의 분열 책동에 호응해서 안에서 내부 분탕을 치고 있는 분열주의자들은 개무시하면서 주 전선을 반 이재명 전선으로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이런 전선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발 여러분들 좌파 책동에 좀 놀아나지 마세요. 개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대응을 하자고 하는 순간 점점 커진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하고 싸울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반 이재명 전선을 위력적으로 치는 것이 지금 국면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원소랑 싸울 때 원소가 이길 것 같았어요. 처음에. 군사도 많고 식량도 많고. 그러자 조조 밑에 있던 장군이나 이 관료들이 낮에는 조조 밑에서 대가리 숙이고 밤에는 몰래 원소한테 편지를 보내요. 맞아면 이중 간첩들이 된 거죠. 근데 원소가 어이없게 무너집니다. 그러자 원소가 하도 화급해서 또는 워낙 무책임한 자죠. 조조 진영에 있던 장군들이나 이 관료들이 보낸 편지를 불태워서 없앴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고 튀어버려요. 그걸 조조가 확보합니다. 그걸 이제 다 알게 됐죠. 원소 진영에 조조 진영에서 보낸 누구누구 장관, 누구누구 장군, 누구누구 관료의 그 스파이 문서가 산처럼 쌓여 있다더라. 그 정도는 바로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들 이제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전전긍긍했어요. 그때 조조가 야 그거 불태워버려라 그랬어요. 원소가 나보다 셌던 게 사실이니까 다들 원소 쪽에 뭐라도 끈을 만들어 놓으려고 했겠지. 그건 막 사람이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야, 그거 불태워버려. 이제 원소는 없어졌는데 뭐 불태워버렸어요. 그 이제 민심을 얻었죠. 군심도 얻었어요. 조조가. 근데 조조가 무서운 거는 뭐냐면 소설은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조조의 아들 조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 조비라는 자가 그야말로 음흉하고 책략이 아주 능한 자예요. 조조가 저는 그 문서에 어떤 자가 원소한테 기밀을 흘렸는지를 다 데이터를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조는 폼 잡은 거죠. 야, 나 통 큰 사람이야. 야, 그거 불태워버려. 그러나 데이터는 조비가 갖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 나중에 숙청됐을 거다. 이용당한 다음에. 지금 국면이 그때와 비슷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이런 것들 다 손부터 봐주세요라고 요청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재명을 상대로 한 가장 폭넓은 반명전선을 구축해야 될 때예요. 이것들이 나쁜 것들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고 이것들이 언제든지 다시 배신할 거라고 하는 걸 몰라서가 아니고
반명전선의 위력적 구축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둬요. 건드리지 마요. 그러나 정확하게 기록은 남기고 기억은 해야죠. 김 행장관이 뭐 당에서 사실은 뭐 몇 안 됩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뭐 대통령 출당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하실 거다. 너희들이 떠들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윤상현은 분열한 곳 필패입니다. 라는 페북글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결정짓는 체제 수호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데도 우리 당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한덕수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에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셨다. 이제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달라. 비록 단일화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한덕수 총리는 엄연히 국민의힘 당원이다. 지금이라도 선대위에 함께 해달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 약속을 실천해달라. 나라를 위한 깊은 애국심과 당얼이한 애당심을 이제 결단으로 보여달라. 분열한 필패여 단결만이 승리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이 체제 수호 전쟁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가 되어 당당히 승리하자. 네, 정론 1침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론 1침입니다. 출산 가산점, 여성이 애 낳는 기계냐. 이게 이재명이가 군 가산점을 공약에 넣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여성 차별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이재명이 똘마니 더불어민주당에도 김문수라는 이름의 국회의원이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뭐 호남 어딘가 봐요. 이자가 갑자기 여성 가산점, 출산 가산점도 뭐 검토할 수 있다. 이따위 답을 했어요. 그 바람에 완전히 여성계가 뒤집혀졌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출산 가산점, 그러면 여성이지만 아이를 낳지 않거나 못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애 낳지 않는 여자는 여자도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보면요. 당시에 아테네에 살았던 전체 인구는 6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6만 명.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여서 발언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아테네 시민권자는 모두 한 6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인구의 10분의 1만 시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냐? 우선 여성은 제외됐습니다. 여성은 시민이 아니다. 당시 문건에 보면 실제로 여성은 애 잘 놓으면 된다. 애 낳는 기계 취급한 대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이 위대한 아테네 시민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외국인도 배제, 여성 배제, 그 다음에 노예 배제. 그래서 실제로 아테네에 살았던 사람들의 90%는 시민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2500년 전에 그 시점에서는 여성은 애 낳는 기계였습니다. 실제로 봉건시대 내내 여성이 애 낳는 기계처럼 취급됐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재명이 개딸들 출산가산점 얘기를 하는 순간 여성을 애 낳는 기계에 취급한다는 그 정말 전근대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론이 보도하면서 김문수 의원이 아무 설명 없이 사전에 이게 뭐 동명이인이고 더불어민주당 개딸 국회의원 중에 호남은 어느 지역구 의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김문수 의원이 출산가산점 얘기를 해서 이게 후보를 의원으로 잘못 썼나? 다들 그렇게 착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더불어민주당에 김문수라는 이름의 개딸 국회의원이 하나 있다는 것은 거의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김문수라는 이 이름이 같다는 걸 가지고 일부러 김문수 후보를 죽이려고 사고를 일부러 쳤나? 그리고 언론들이 그걸 일부러 그렇게 보도했나? 고 의심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뉴데일리는 출산가산점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김문수를 이재명이 다시 사과해 해서 1차 사과했다가 두 번째로 또 사과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민주당 김문수 그러니까 영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조선일보입니다. 이게 이 기사 조선일보 기사 맞죠? 선거전 초반에 성차별 발언 논란에 종일 시끌. 확인해 주세요. 조선일보 기사 맞죠? 이것들은 이재명이가 그렇게 무서운지, 아니 이재명이 쪽에서 잘못했으면 그걸 비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거를 양비론처럼 이재명이 쪽에서는 이런 잘못이 있었고 김문수 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기사를 만들어냈어요. 억지로 그렇게 끼워 맞춰서 기사를 쓰다 보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재명이 쪽은 여성 출산 가산점 이 정말 대형 사고입니다. 예, 여성을 무슨 애 낳는 기계 취급했던 이 정말 패륜적 발언으로 엄청난 사고를 지금 냈어요. 그런데 그 대선 유세 첫날 김문수 후보가 가락동 농수산시장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송파구에 있는 시장이죠. 그 시장이 이제 다들 이 경제 상황도 어렵고 또 이 민생이 어려우니까 시장도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상인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니까 배현진이가 후보 온다 그러니까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있는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가 그 상인들한테 이게 시장을 좀 활성화하고 그러려면 좀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아예 홍보대사처럼 그렇게 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자 배현진이 저야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20여 년 전에 이미 지상파에서 중계방송을 폐지한 미스코리아 같은 이런 여성을 상품화하는 이런 발언을 김문수가 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저 좌파 것들이. 참. 자, 저는 이 가락동에서 김문수 후보와 배현진이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렸던 가락동 상인들이 좀 나서서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자체 시대가 전면적으로 만개한 이후에 지역마다 수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 축제 중에 여러분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 그 일종의 미인대회 같은 이 이벤트, 퍼포먼스를 축제 기간 중에 하는 데가 무려 70여 군데예요. 대표적으로 저 전라북도의 미스 춘향, 그 춘향전의 고향을 알리기 위해서 미스 춘향 선발대회 같은 거 있어요. 안동의 한우 아가씨, 영양의 고추 아가씨. 이게 영양의 고추 아가씨. 그냥 영양 그러면 고추를 떠올리지 못하지만 영양의 고추 아가씨 그러면 영양이 고추 주산지구나. 김천의 포도 아가씨. 김천이 우리나라에서 과일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도시지만 김천이 그런 곳이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특히 샤인머스켓은 김천의 생산량이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러면 포도 아가씨나 샤인머스켓 아가씨 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지역마다 특산품을 알리고 지역을 알리기 위한 그런 그 미스 누구 하는 게 70여 군데나 돼요. 그래 김문수 후보가 가락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무슨 미인대회를 하라는 것도 아니야.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현진 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이렇게 홍보대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떠냐? 아니 김해 배현진도 아이 뭐 그렇게만 저를 그렇게 쏘신다면 다들 그런 분위기에서 지나간 얘기를 굳이 끌어내다가 미스 코리아까지 얘기하면서 무슨 여성의 상품화 어쩌고 저쩌고 페미 중에서도 극단적인 페미들이나 할 얘기를 이것들이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무슨 양비론처럼 보도하고 있는 게 이 조선일보입니다. 여성을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해당되는 출산가산점제를 불쑥 끄집어냈다가 이재명이조차도 시급해가지고 2번이나 사과하라고 한 이 대형 사고와 경기가 안 좋고 민생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같은 수준으로 놓고 이걸 양비론으로 비판을 합니까? 앞으로 대선이 20일이나 남았고 이런 여성 출산 가산금과 같은 출산 가산제와 같은 이 폐륜적 막말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발 그 족보 언론들 아무리 이재명이가 무섭더라도 이재명 비판하려면 그 양만큼 김문수도 뭔가를 비판해야 돼. 이게 언론입니까 이게? 아예 도둑 잡으면 도둑 잘못하고 잡은 경찰도 이런 잘못이 있었다고 그렇게 양비론을 쓰든지. 한덕수 추대위원회가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대통령 출마를 요청했던 한덕수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어제 선언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만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 후보다 이렇게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번 지지 선언을 계기로 한덕수 지지 의사를 표명해온 호남과 중도 성향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 지지 대열로 합류하기를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도 나온 이정현은 김문수 후보가 개헌연대를 띄우면 한덕수도 명분을 갖고 합류할 것이다. 헌법을 중심으로 반 이재명 세력이 뭉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이재명을 반대하는 빅텐트가 아니라 87년 체제를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국민헌법 개헌연대로 총결집해야 한다. 그러면 한덕수도 명분을 갖고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한덕수뿐만 아니라 이낙연, 손학규 이런 사람들도 다 함께 명분을 세워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홍준표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언급할 가치가 없다. 아니 그쪽으로 무슨 몇 명 간다 해서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냐. 정치판에는 이런 일들이 늘 있기 때문에 아예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다만 홍준표는 침묵을 지키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추대위가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고 국민헌법 개헌연대로 명분 있게 한덕수, 이낙연, 손학규 등을 합류시키자. 뭐 이런 이정현의 주장 캠프 차원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외부 전선에서 이재명과 싸워야 할 때다. 제가 오프닝에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무슨 윤석열 대통령 선제 탈당론 뭐 어제 14일 날 단행될 거다 뭐 이따위 얘기들이 돌아다녀서 그건 팩트가 아니다. 어설픈 훈수나 짐작, 추측으로 이 스스로 자유파 유튜브에 그 권위와 위상을 깎아먹지 마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튼
이 정말 극도로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를 몇 사람이 불을 지펴버려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 것이다 또는 자진 탈당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정치판에 아주 뜨거운 이슈로 달아올랐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미 2차례 이상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뭐냐?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든 올바른 판단을 하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든 그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자 윤석열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 출당시키겠다고 떠들어댔던 김용태 이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자 김문수 후보의 생각을 존중하겠다. 김문수 후보의 생각을 존중하겠다. 네, 이것으로 이 소동은 정리가 되는 겁니다. 탈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도 지금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국민일보가 자기들이 취재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3일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로 일당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뭐 심야 쿠데타를 거쳐서 다시 김문수가 부활했는데 그 김문수 후보가 5월 3일 국민의힘 후보로 일당 결정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와 통화를 하면서 대선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게 어떤 것이든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속에는 본인의 자진 탈당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국민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탈당 등 거취를 포함한 모든 것을 김문수 후보의 뜻에 따른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후보도 아닌 것들이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윤상현은 지금은 내부 전선이 아니라 외부 전선에서 싸워야 할 때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탈당 둘러싼 당내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내부 논쟁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외부 전선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절박한 체제 수호 전쟁이다. 그 선봉에 김문수 후보가 서 있고 우리는 그 전선을 김문수 후보와 함께 지켜내야 한다. 이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체제 전쟁을 치르다가 쓰러진 우리의 동지 장수를 내치는 것과 다름없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해서 전선이 내부로 돌려지면 그야말로 자중질환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패착이 될 수 있다. 지도자를 비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책임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산은 나누되 부채는 회피하는 이런 감탄 고토식,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감탄 고토식 정치 이제 좀 멈추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정도가 아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하게 기다리는 것이 공당의 품격이고 보수의 도리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내부 전선이 아니다. 반 이재명 체제 수호 외부 전선이다. 감정이 아닌 대의로 싸워야 하고 정략이 아닌 원칙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정론 1침입니다. 이재명 유일 뉴스는 방탄복이다. 뭐 이재명이도 지금 대선 후보랍시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세도 하고 뭐 공약도 발표하고 하는데 그 기억 머리에 남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재명이가 이 족벌 언론들이 이재명이를 얼마나 겁을 냅니까? 그래서 뉴스 비중은 이재명이가 더 커요. 늘 다루는 양, 뉴스 배치하는 위치
이재명이를 더 중시해서 다루는데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실종됐다 이겁니다. 이재명이가 뉴스에서 실종됐다. 그런데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게 딱 하나 있잖아요. 방탄복. 아마 이재명이 쪽이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야, 이거 이슈를 잘못 키웠다. 이재명이를 테러할 블랙 여운이 암약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것도 다 무슨 증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그들이 주장하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방탄 유리를 주문했다. 아니 이것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되면은 434억 이거 435억인가 물어내야 되는데 돈 물어내기 전에 이런 데 다 써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하도 방탄쇼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나름 우리가 그래도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재명을 암살하겠다 테러하겠다는 제보가 7건이나 수사 중이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봐. 수사 중이라 그랬어요. 수사 중이다. 그러면 수사는 어디서 합니까? 경찰이 할 거 아니에요.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이 시급했어요. 화들짝 놀랐어. 잽싸게 입장 발표했어. 그런 사건 없어요. 아니 쇼를 하려면 경찰하고 뭐 입이라도 좀 맞추고 하든지. 경찰에는 이재명 신변 위협 관련 접수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확인했어요. 언론이. 경찰청은 고소, 고발, 진정 등 접수된 사건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재명이나 개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자가발전이었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건 누가 제보했는지도 모르죠. 들어오긴 했는데 이걸 경찰에 신고를 안 했든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이 겁은 나니까 뭐 이게 쇼지 무슨 겁이야. 하여튼 뭐 몇천만 원짜리 방탄 유리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좀 제발 수사 의뢰 좀 해라. 너네가 수사기관이 아니잖아. 너네가 수사할 권한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그렇게 위험하다며. 그러면 테러 용의자를 빨리 색출해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경찰에다 수사를 의뢰해. 경찰청에 수사국 정보범죄과가 있습니다. 그 왜 러시아제 권총이 반입된다. 뭐 적용용 사거리 2km 적용용 소총이 반입됐다. 뭐 이런 제보들이 있다고 이 개딸들이 떠들었잖아요. 그 기자들이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게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과거든요. 거기다 물어봤어요. 혹시 러시아제 권총 밀반입 관련 또 사거리 2km의 적용용 소총 밀반입 관련 정보 수집이 있냐. 경찰청 범죄정보과의 공식 답변입니다. 수집된 정보가 없습니다. 수집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테러 대응 TF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때 지그들 안에 부승찬이라고 하는 자가 뭐 TF 뭐 소속이래. 이 자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제보 테러 그 제보 그 신빙성이 이제 의심이 된다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팩트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테러 시도 자체가 그게 팩트 체크가 가능한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수사 의뢰하라고. 니거들 실력으로는 안 돼. 이재명이 보호해야 될 거 아니야. 수사 의뢰를 하라고. 왜 수사 의뢰를 안 하고 니거들끼리 그래 앉아 있어. 싸고 뭉개듯이. 참 이것들 정말. 난 정말 이재명이가 어떻게 될 거가 걱정이에요. 보수가 되고 싶어하는 자가 혹시 뭐 부상이라도 당하고 상처라도 입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빨리 수사 의뢰해서 이재명이를 보호하자니까.
그래야 이자가 보수가 된다고 뭐 탈당을 하고 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지 뭐 아니면 고성고TV 구독을 눌리든지 할 거 아니냐고. 아 정말 답답해 죽겠네 이것들. 나경원이 한마디 했어요.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이재명 관련 제보에 대한 진위를 빨리 가려라.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었다면, 개딸들의 거짓이었다면 이거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사법 파괴 대 사법 수호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재명이를 아예 직격을 했다. 김문수 후보가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직격을 했다고 일면탑에 기사를 썼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대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김문수 후보가 참석해서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이런 이 폭언은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었다 하면서 이재명과 이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김문수는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 공갈하고 범죄자가 청문회를 하고 범죄자가 특검을 하고 범죄자가 탄핵을 하는 것은 공산국가에도 없던 일이다. 공산국가에도 없던 일이다. 입법으로 사법을 뒤엎겠다는 민주당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달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은 이재명만 빼고 법 앞에 평등하다로 바꾸려고 한다. 이 문제는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다.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냐의 문제다. 국민들께서 나서달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문수는 계속해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들이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방탄 입법 5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지난주에 법사위에서 이재명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어제는 이재명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또 일방 통과됐다. 세 번째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이재명이가 받아도 헌법재판소로 한 번 더 가져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있고 또 사법부를 협박하기 위한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법원 조직법 30명으로 늘리겠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단건을 던지는 방탄법이 있다.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셀프 면제 5대 악법이 지금 밀어붙여지고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 자유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어서 이는 절대 불가침의 우리 헌법 기본 정신이다.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다.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투쟁하겠다. 네. 사법 파괴와 사법 수호라고 하는 전선. 이것이 김문수와 이재명 간의 또 다른 대선 전선으로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네, 김문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문수는 지난 대통령 개헌과 관련해서는 다시 사과를 했어요.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발동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국무회의에 참석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됩니다 하고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말렸을 것이다. 뭐 이거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얘기고 그래서 이 연장선에서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점을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에 헌재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니 도대체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들이 다 생각이 다양한데 어떻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때마다 8대0 만장일치가 나오냐. 이게 말이 되냐. 박근혜 대통령도 8대0이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8대0이다. 이게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겠지만 어떻게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만 나오면 8대0이 되냐. 매우 위험하다. 강력하게 헌재 판결을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탈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건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지 대통령 후보인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든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에 비서실장인 김재원도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했지만 그 전화통화에서는 탈당 얘기는 아예 나온 적이 없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일관된 입장이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얘기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좌파들이 말이죠. 지금 굉장히 위기지 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지율은 지것들이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뉴스에는 이재명이 뉴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한 열흘 전에는 저 쌍권이 그 감행한 정말 폐륜적인 심야 쿠데타 그리고 여기서 당원의 힘과 자유파의 힘으로 김문수가 부활하는 이 정말 극적인 드라마 막장 드라마와 해피엔딩 이것 때문에 한 일주일 이상 이재명이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가 후보가 되고 등록이 된다면은 이제부터는 좀 이재명이 뉴스가 나오겠거니 기대했는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 출당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재명이가 또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쌍권이 심야 쿠데타를 하고 당원이 자유파 국민이 김문수를 지켜내고 부활시킨 거가 이게 시나리오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국민이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게 이 부활 드라마를 만들어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어떤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서 김용태 같은 거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서 계속 대통령 탈당하라고 너는 노이즈 마케팅하고 또 너는 이거 하고 홍준표한테는 너는 미국 가서 해라 그러고 한동훈한테는 과자 먹으면서 저 라이브 방송하면서 하라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좌파들은 이게 다 시나리오로 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가 짜고서 하는 시나리오 같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도 미치고 팔딱 뛰겠다. 어떻게 이재명이 이름이 안 나오냐 신문에. 자, 그래서 이 좌파 것들이 지것들 딴에는 전략 좀 안다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것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뭐냐? 지금은 뭐 이준석이도 따라간다 그러고 홍준표도 미국에서 안 들어온다 그러고 뭐 한동훈이는 계속 과자 처먹고 있고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김문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서 자기들을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 자유파 진영 내에 갈등이 고조가 돼. 에? 한동훈이도 뭐 한덕수도 뭐 홍준표도 이준석이도 이낙연이도 들어오긴 할 건데 대통령이 좀 나가줘야지 우리도 명분 있게 들어오지 뭐 이런 식으로 딱 고조가 되고 클라이막스가 만들어지는 어느 시점에선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계엄했듯이 다시 자기의 몸을 던져서 탈당을 하는 순간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국민적 관심이 다 김문수한테 쏠리고 김문수와 함께하는 반명연대, 반이재명 연합전선이 딱 구축이 되고서 하다가 그냥 선거로 가면 자기들은 깨갱 소리도 못하고 질 수 있다. 이것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지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제가 우리
김문수 후보 캠프나 저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시나리오를 짤 만한 전략도 없어요. 없는데 그 좌파들이 시나리오를 짜주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네 싶은 거예요. 아, 저것들이 제일 겁내, 제일 무서워하는구나. 아,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 프로세계, 바둑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상대가 원하는 거를 알면 절대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해줘. 어떻게든 다른 방식으로 판을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저것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반 이재명 전선이 쫙 모일 때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구국의 결단으로 탈당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재명, 반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그 중심에 김문수가 우뚝 서는 이런 반 이재명 연합전선이 아주 폭넓게 구축되면서 대선으로 간다. 이걸 저것들이 제일 겁을 낸다면 그러면 그대로 해주면 되겠다. 솔직히 우리 김문수 캠프나 국민의힘에 무슨 전략가들이 있습니까? 근데 저 좌파들이 전략을 짜주고 있으니 땡큐지. 네, 이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